4.3과 만나서 25년,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변하지 않는 가치, 돌과 함께 인생 후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김종민 돌문화공원 기획실장을 만나봅니다. 침묵이 강요되던 80년대 일간지 신문기자로 4.3과 만난 김종민. 그는 재민일보 4.3 취재반으로 4.3의 진실을 알렸다. 제주 4.3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낸 13년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시간이었다. 4.3과 함께 흘러온 그의 삶, 제주의 역사 4.3은 그의 어제와 오늘을 말한다. 그리고 다시 내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돌문화공원. 제주의 돌 그리고 역사와 신화를 아우르는 그의 새로운 인생 책장이 넘겨졌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 뵐 줄 몰랐는데. 예. 반갑습니다. 저도. 4.3 기자 그리고 4.3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민 실장이 돌문화공원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여기는 언제 오셨어요? 제가 작년 6월 말로 4.3위원회 전문위원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의 제의를 받고 작년 9월 초부터 제가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4.3 그리고 돌문화공원 이게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신 이유가 있어요? 돌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돌문화공원을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저하고는 무관한 곳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제주 민속, 역사, 신화 박물관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민속이나 신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뭐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과거에 일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걸 하면서는 신라시대 때 석굴암 다호탑 불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돌이기 때문에 1000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곳인데, 저는 이곳이 뭐 10년, 20년을 내다본 것이 아니고 최소한 수백 년, 그 정도를 내다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사실 그 4.3 우리 과거 아닙니까? 네. 제주의 역사고 제주의 돌, 어쩌면은 이 돌 속에 제주의 과거가 묻어 있고 또 미래까지도 품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우리 김 실장께서는 돌문화공원하고 잘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 얘기하고 또 4.3 얘기 네.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죠. 구경 좀 할까요? 네. 예. 제주 돌문화공원의 총괄기획실장으로 걸음을 내디딘 김종민. 그의 시계는 공원이 완공되는 2020년에 맞춰져 있다. 2006년 하늘 연못을 선보이며 문을 연 돌문화공원은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 설화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돌 전시장이다. 1999년 백운철 당시 목서건 원장과 신철주 북제주 군수의 협약으로 시작된 돌문화공원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장기 프로젝트. 앞으로 6년여 설문대 할망 전시관 건립으로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마무리된다. 제주 돌의 화산 지질학적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돌박물관. 돌이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다른 돌과 달리. 그래서 뭐냐면 용암이 막 흐르다가 어떤 그 찌꺼기들을 만나고 돌멩이 부스러기들 만나면 마치 굴러서 눈사람 만들듯이 이게 이제 굴러서 이러한 공 모양의 돌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자를 써서 용암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흘렀기 때문에 겉 표면은 아주 치밀하고 그러한 용암으로 단단한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게 굴르는 과정 속에서 있던 돌들은 아무래도 무른 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절단돼서 잘린 면이 바로 이렇게 된 거죠. 구미 파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속에는 이제 무른 돌들이나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도 되고 이게 된 거죠. 제주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용암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용암구. 용암이 지표면을 흐르면서 나무와 만나 만들어진 화산수형. 용암 파편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회전하면서 생긴 화산탄까지. 오랜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제주의 돌은 깊고 풍요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이곳은 두상석 전시관이다. 사람의 얼굴을 닮은 돌 두상석은 과거 백운철 단장이 운영하던 목석원의 것을 옮겨놨다. 네, 이것은 그 옛 목석원에 과거에 신혼여행을 왔던 분들은 한 번씩쯤은 다 봤을 분들인데 갑돌이와 모습들인데, 갑순 일생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요. 주례하고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신랑 신부네요. 네, 사람 모습을 하고 있죠. 저쪽에서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아이를 갖고 그런 일생인데 이것이 그 과거에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그 스토리텔링 그대로 재현되지 못했습니다. 약간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어떤 분들은 한 70대 분들이 당신이 30년, 40년 전에 왔을 때 이것을 봤는데 자기 아들하고 손자들한테 보여주러 여기 왔는데 왜 복원이 안 돼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옛날 그 모습대로 네, 다시 재현을 한 거네요. 스토리텔링의 그 선구적인 그 업적이라고 할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현을 원래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돌문화를 집대성한 역사와 문화 공간인 돌문화공원. 2012년에 조성된 도란마을은 제주 사람들의 삶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백운철 총괄기획단장과 만났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 지금 집줄 이렇게 늦게야. 예. 집줄 놔서 지금 초가 지붕. 아, 그렇구나. 예, 왜 지금 새덮으려고 하는데. 몇 년 한번 하세요, 이 작업?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교래리 쪽에는 우천이 많아서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도란 마을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양이 만만치 예, 않겠어요. 뭐 지금 1년 중에 가장 돌문화공원에서 큰 사업이 이겁니다. 이게. 예. 25년간 4.3 관련한 일만 해오던 우리 김 실장 어떻게 해서 여기 돌문화공원에 영입하게 되신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김정민 실장이 왔다는 거는 설문대 할망이 보냈다고 생각해 나는. 네. 같이 근무했던 문계장이라는 분한테 김정민 그 선생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네. 그만뒀다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 됐다. 음. 내가 바로 전화했죠. 아니 이런 귀한 분이 물론 그것도 귀하겠지만은 후배한테 목공예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네. 목공예도 배우고 이제 모든 거 다 끝나면 이제 목공예가 되려고. 네. 근데 그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돌문화공원에 지금 설문달망 전시관에 신화, 민속, 역사, 제주도에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대별로 역사를 전공한 분 아닙니까? 고대에서 사학과를 전공한 그리고 사삼의 전문가고 이만큼만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사정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네. 꼭 여기 좀 근무해달라. 네. 백 단장님하고 김 실장하고 이 운명점이 네, 난 만남이네요. 그렇게 처음에는 좀 삐거덕도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렇게 편한 분인데 네. 그래서 나도 모든 걸 김 실장한테 맡기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아마 잘 될 겁니다. 네. 전에는 이제 목석 원장님이시죠. 그때는 이제 그냥 얼굴만 알고 이렇게 했던 분이시고 한데 여기 와서도 이게 내가 나한테 맞는 일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생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돌아보면 볼수록 야, 이 돌이 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다 요 위치에 요 돌을 놓고 요 나무를 놓고 만약에 저한테 이 일이 맡겨진다면 과연 이렇게 스케일 크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에서 저가 이제 꼬리를 완전히 내리기로 하고 저는 이제 단장님 이제 보좌하는 게 그래서 이제 설문대 할망 전시관이 잘 만들어져서 후세에 우리가 제주도의 자랑스러운 어떤 그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그걸 그 꿈으로 갖고 있는데
김 실장이 더군다나 옆에 같이 있고 우리 기획팀도 그렇고 지금 소장님 뭐 과장 계장 다 전부 우리가 함께 합심하고 있거든 지금. 네.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요 고비만 넘기면은 지금 이 공간이라든가 여기 지금 안에 설치된 여러 가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놀래고 칭찬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자신 있기 때문에 김 실장하고만 손발이 딱 맞아 준다면은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네. 틀림없이 저는 확신합니다. 돌문화공원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지금 4.3과 돌문화공원은 김종민 실장의 삶을 수식한다. 1999년에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이 돼서 네. 벌써 15년 전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공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1단계 공사가 다 끝났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제 설문대 할망 전시관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그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제주 역사와 민속과 신화박물관 이 세 가지를 종합한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언제 준공하게 됩니까? 일단 목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그럼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설문대 할망 전시관. 네. 어쩌면은 이 돌문화공원이 아마 아주 중심적인 네, 공간이 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저 설문대 할망께서 이제 누워 계신 모습인데 건물 길이만 해도 한 500m가 되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을 전혀 해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고 있고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가령 제주 역사박물관이라고 할 적에 그동안의 역사는 이제 중앙의 시각에서 제주도를 네. 하나의 변방으로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곳에 제주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 바로 제주도의 시각에서 제주도를 중심에 놓고 또 제주인들을 중심에 놓고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서로 관점이 새로 다른 그렇군요. 거죠. 예. 어쩌면 김 실장께서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건데요. 네. 이 돌문화공원에 어떤 희망 또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실 계획이세요? 저는 4.3일을 할 때도 그랬고 좀 얼떨결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얼떨결에 제가 어떤 처음부터 긴 안목을 갖고 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그 과제가 닥쳐올 때 저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했고 이것이 이제 제주도를 상징하는 가장 제주도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래서 세계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이곳이 정말 가장 제주다운 곳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 풍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코스를 도는데 이제 뭐 힐링이라는 그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네. 또는 이제 치유해주고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정말 최적의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공간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김 실장님하고 4.3은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었나 싶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운명적이라고 느낄 때도 좀 어떨 때는 있습니다. 4.3 취재를 하다가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야, 이 벽은 도저히 넘지 못할 벽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벽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어떠한 자료들이 그때 마침 또 발굴이 돼서 뭐 미군 보고서랄까 또는 제주 신보 과거 4.3 사건 당시에 제주 신보가 또 발굴이 돼서 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4.3 말한다는 이제 1990년 6월 달에 재민일보가 창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다시 또 창간 멤버로 들어가서
4.3 말한다라는 그 연재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령 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송상일 국장님 계셨고, 그 다음에 4.3 취재 반장님, 전 부지사 하셨던 양존 네. 취재 반장님이 계셨고, 그분께서 또 1권, 2권, 3권까지는 대표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맡아서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도의회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가 그 도의회 역할이 컸던 것이 뭐냐면, 신문사는 사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 국가기관, 국가폭력에 의한 어떤 희생이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탄압을 받고 연좌제에 의한 피해의식 때문에 젖어 있어서 처음에는 유족분들이 증언을 거부를 하거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라는 공공기관이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도의회 의장님이 장정원 의장님이셨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피해 신고도 받았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소설가는 4.3을 소재로 소설을 썼고, 문인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시를 썼고, 또 어떤 분은 노래를 4.3 노래를 불렀고, 최상돈 가수 같은 경우 노래를 불렀고, 현경 선생님 소설을 쓰셨고, 놀이패도 그렇죠. 놀이패 한라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요배 화백의 동백꽃이다라는 그런 연작 그림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격려와 성원을 받으면서 제가 좀 힘을 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지, 이 4.3이라는 사건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의지나 뭐 제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염원이라는 말을 그때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모든 현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염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기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공공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개인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의 것이고 공공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원을 하셨고 격려를 해주셨고 성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햇병 아래 기자가 그냥 10년 동안 쭉 그걸 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4.3의 진상이 밝혀지고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의 사과 등 4.3이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공명은 김종민 실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보낸 치열한 시간의 결과다. (19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사실 이 4.3 취재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많은 순환 겪으셨죠. 어려움도 겪으셨고. 4.3 취재를 쭉 해오면서 제일 그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으로 이제 관덕정 앞에서 6명이 죽는 사건을 시발로 해서, 그게 도화선이 됐죠. 그렇죠. 그 법에서도 그 시점부터 1954년 9월 21일 날에 한라산 금족 지역 통행 금지가 해제된 날입니다. 그때까지 7년 7개월 동안 벌어졌던 일들인데, 우리 3만 명이라는 당시 인구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명이라는 희생자가 그 7년 7개월 동안에 골고루 이렇게 희생된 것이 아니고 48년도 11월 달부터 약 4개월 동안에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라는 그 작전기에 집중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뚜렷한 그 전과 후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가령 무분별한 어떤 희생이 있었지만, 그때는 군인 경찰이 보더라도 젊은 청장년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초토화 작전 시기에는 제주도의 모든 중산간마을을 불을 지르고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학살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떤 편년체식 서술 방법으로 시기를 이끌어가면서 쭉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초토화 작전기 약 4개월 동안은
가장 희생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곳이고 전도에 걸쳐서 동시다발로 벌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연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순안이 1901년에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밀란들이 좀 있었고. 근데 그것들은 지금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랬다더라 이런 풍문으로만. 4.3 사건도 그냥 나중에는 후세들이 그래 그때 그렇게 많이 희생됐어 라는 풍문으로만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제. 그리고 그때 가서는 제가 지금 바로 취재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어르신들은 70대 80대들인데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이분들은 세상에 계시지 않을 건데 그때 20년 또는 30년 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너무 늦어버린 일, 그때 취재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증언 채록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너무 늦어버린 일을 나중에 저는 그걸 자책을 하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그 회한과 자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한 끝에 그래 제주도 한 바퀴 전부 돌자. 한 마을도 빠뜨리지 않고 다 취재를 해서 그걸 마을별 르뽀식으로 초토작전 시기를 가자. 그래서 조천면 교래리부터 시작을 해서 쭉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한 7,000명 가량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증언 채록을 했었죠. 예. 예. 4.3 관련해서 25년이 사실 이 돌문화공원에서 기획실장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돌문화공원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난제들도 이제 생길 거고 이것을 서민들망 전시관을 조성하는데 근데 제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저는 이걸 마음의 치유 공간으로 그런 공간으로 살리고 싶어요. 네. 돌문화공원의 총괄기획실장으로 보낸 6개월. 공원 곳곳 그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신비로운 작품들. 그중 모자상은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 작품이다. 저 어머니가 아이를 갖다 포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네요. 그 자연의 비전엔 정말 그 예술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오래된 돌이네요. 네. 이끼가 많이 낀 거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제주도를 그동안 살려낸 것은 우리 설문 할망도 그렇지만 어머니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모자상인데 저쪽으로 쭉 모자상 군상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전부 이 모자상. 예, 그렇습니다. 이네요. 모자상. 예.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역사의 무게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은 김종민 실장. 그 쉽지 않은 걸음에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다. 김 실장님 가족 얘기를 좀 나눴으면 싶은데요. 네, 예. 그 김 실장께서 쓰신 글을 보니까 네. 그 어머니를 제주 수선화에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네. 수선화 같은 분이죠, 어머니는. 그러니까 수선화 향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향기 꽃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합이라 치자꽃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하고 네. 그냥 수선화는 좀 감귤꽃 향기 비슷한 그런 강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강인하고 겨울철 제주의 그 세찬 바람을 견뎌내서 자식들을 또 키워냈고 그런 뭐 제주도의 전형적인 뭐 여러 어머니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제가 막 졸려서 막 하는데도 옆에다 눕혀놓고 이제 항상 하신 말씀 있죠. 사람이 당당해야 된다. 그런데 당당하려면 네가 정당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어딜 가서든지 네가 떳떳하다. 가진 게 있든 없든 네가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늘 해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저 몸에 스며들었던 것이죠. 예.
정당한 삶을 향해 가는 그의 인생 여정. 그래서 그의 하루하루는 정직하다. 지금까지 이제 시대 정신에 맞게 이제 살아오셨는데 자신이 그 삶에 얼마나 정직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염치 정도 느끼면서 살았다고 할까요? 부끄럽지 않게. 아니요. 부끄러움으로 느끼면서 살아왔죠. 그 어떤 부끄러움인가요? 뭐 하다 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또 내가 왜 그때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근데 그런 뭐 지나간 일 후회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어떤 삶의 공간 어떻게 메꾸고 싶으세요? 저는 본래 제가 어디를 이렇게 뭔가 이루겠다 또는 리드해 가겠다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냥 어떤 것에 이제 중독되듯이 몰입해서 쭉 그냥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 제가 어떤 데를 리드하고 이끌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선 바로 이 자리에서 그것이 염치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뭐 공공선의과 관련된 거라면 더욱 좋고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처한 그 분야가 다른데 네. 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또 다른 자리에서 또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제주도 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또 자기 일을 하고 그렇게 각자가 자기 분수와 염치를 알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돌문화공원에서 세운 계획, 꿈 꼭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족에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